지금 뭔가 삼각대나 거치대가 조금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찍는데요. 저는 제가 브이로그 유튜브를 시작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막 유튜브를 브이로그 위주로 챙겨보지는 않고 거의 사실 게임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브이로그 유튜브를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게 됐네요. 인생은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는가. 일단 저는 되게 평범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거 있죠. 초중고 나와서 공부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교 가고, 대학교에서도 뭐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서 이런저런 동아리나 활동들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그런 굉장히 한국인스러운 일반적인 한국인이라고 많이들 말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제가 지금 머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되게 길이가 다 다르거든요. 머리 지금 기르고 있는 건데 머리 길이가 다 달라요. 이 이유, 탈모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원형 탈모, 한 요 정도 되는 원형 탈모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대학 졸업한 한 학기 전 그쯤부터 제가 좀 학회 활동을 빡세게 하면서 약간 스트레스가 많긴 했거든요. 그때부터 원형 탈모가 슬슬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조금 체력이 약한 편이었고, 그래서 아플 때가 되게 많았는데, 잔병 치레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그런 일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피부과 다니면서 주사 맞고 다니고 있는데, 보통 원형 탈모는 그렇게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나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걸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저는 점점 원형 탈모가 범위가 넓어지고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나 보다 이러고 그냥 뭐 어쩌겠어요. 그냥 피부과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최대한 덮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점점 이제 빈 게 티가 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덮으면서 잘 살고 있다가 제가 첫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1년이 채 안 됐을 때, 딱 9개월쯤 됐을 때 저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일단 공황 발작이 심하게 온 건데, 제가 병원에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공황 발작이 하다 못해서, 그러니까 미친 듯한 구토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은 회사에 나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배 아픈 거는 갑자기 난데없이 사라지고 그냥 구토가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한 6-7번 구토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려고 이제 회사에서 나왔는데, 병원이 한 5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5분 거리 병원에 가는 동안 거의 한 17번, 18번 이 정도로 가다가 그냥
바닥에 쓰러져서 토하고 막 그 정도로 구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아 이건 진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정신과를 방문하게 됐고, 그래서 보니까 우울, 불안, 그러니까 범불안 장애, 그러니까 공황장애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신체화 장애. 저는 제가 신체화 장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못했던 게, 신체화라는 것도 정신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몸으로 나타내는 거, 신체적인 고통으로 표현하는 걸 신체화 장애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신체화 장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섞여서 저는 좀 문제적인 환자로 이제 정신과를 다니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진짜 공황장애가 점점 너무 심해져서 결국에는 일을 할 수 없었고 퇴사를 해야 했고요. 저의 그 어려운 시간들, 뭔가 온갖 질환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저의 고통 일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우울증도 정말 너무너무 많이 심했고, 그리고 집에 있다가는 당장 죽어버릴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그냥, 제가 항상 집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 히키코모리 성향이 진짜 강한데 그게 제가 진짜 죽을까봐 무서워서 밖에 무작정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당연히 계속 받죠. 신체적으로도 뭔가 계속 안 좋죠. 머리가 더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너무 돌아왔죠. 죄송해요. 제가 진짜 투머치 토코라서 요점만 말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머리가 점점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냥 정말 머리 한 70% 정도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스테로이드랑 항생제를 비슷하게 같이 먹던 시기에 한번 위경련으로 위에 탈이 크게 났었던 적이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를 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에 나 근데 스테로이드는 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대학병원을 가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어요. 근데 뭐 그냥 원형탈모라고 해요. 대학병원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원형탈모라고 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못 쓴다고 하니까 면역억제제를 처방받았어요. 근데 면역억제제가 이게 항암하는 환자들도 사용하는 약이 면역억제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약이 세서 면역억제제를 먹으면 정말 하루 온종일 그냥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제가 정말, 여러분 이 말 진짜 꼭 하고 싶은데 혹시 지금 실비보험 없는 분들은 무조건 실비보험을 드세요. 저는 실비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로 아프게 되어서 정말 영원히 저축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거든요. 정말 꼭 드세요. 실비보험 꼭 드시고 진짜 지금 당장 드세요. 없으신 분들 정말 당신이 언제 어떻게 아플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꼭 드세요. 어쨌든 그래서 실비가 없어서 약값이, 그러니까 첫 방문을 했을 때 처음 진료비만 15만원 나오고 약값이 한 달에 20만원씩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온몸이 다 아프고 일도 못하고 상담도 받고 이러느라, 그리고 심지어 저희 고양이가 아픈데 고양이도 한 달에 약값만 40씩 들고 뭐 몇 개월 간격으로 막 70만원, 80만원, 뭐 100만원 이렇게 검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고양이를 포함해서 저한테 드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부모님한테 손을
계속 빌리고 있는 상황인데 부모님도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와, 그렇게 한 면역억제제 두세 달 정도 먹었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면역억제제 그 20만 원짜리, 한 달에 20만 원짜리 면역억제제 먹다가 이게 사는 건가? 내가 지금 돈도 이만큼 들이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만큼 몸이 처지는 이런 생활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딱 엄마한테 그랬어요. 제가 사실 삭발이 뭔가 버킷리스트에 있긴 했어요. 일평생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근데 그 전에도 그래서 제가 탈모가 계속 좀 심해지고 있었으니까 엄마한테 몇 번 나 그냥 삭발해버릴까? 이런 얘기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은근히 약간 기대하면서 엄마한테 긍정적인 대답이 들어가길 기대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이제 엄마가 굉장히 별로 달갑지 않은 반응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삭발의 꿈은 좀 거의 접어놓고 있다가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약간 살짝 이제 양방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 뭐 이것도 나중에 언급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엄마가 난치성 자가 면역 질환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저희 어머니도 고생을 오래 하셨고 병원을 정말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또 직접 겪으신 바가 있어서 더 그랬던 것도 있고 워낙 좀 건강, 유기농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원래 제가 약 먹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제가 양방약을 먹는 걸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면역억제제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 나 진짜 미치겠다고, 면역억제제 이거 계속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고 나 그냥 머리 밀어버릴까 엄마?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엄마도 면역억제제를 제가 먹는 게 너무 싫으니까, 삭발보다 면역억제제가 훨씬 싫으니까 엄마가 냉큼 그래 그래라, 야 그래라, 차라리 그래 그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내가 엄마한테 삭발을 지지받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날 바로 미용실에, 집 앞에 미용실에 전화해서 삭발했거든요. 그게 벌써 2023년 여름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삭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왜냐면 탈모가 계속 심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야 좀 많이 메꿔져서 다시 기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튼 그래서 제 머리가 지금 이런 꼬락선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루푸스 의증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인이 된 이후로 가끔씩 의심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엄마가 자가면역 질환자고 루푸스 역시 희귀 난치성 자가면역 질환인데, 엄마가 자가면역 질환자이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바가 있었고, 또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루푸스 환자분이 오래 루푸스를 앓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루푸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아프면서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뭐 이슈들, 그런 게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또 약간 피부에 발진 같은 게 나고 막 온몸이 간지럽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엄청 심하진 않지만 막 그냥 온몸이 자꾸 간지럽고 막 이런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증상이 올라올 때 약간 루푸스 증상 중에 이런 게 있나? 하고 검색을 해본 적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니겠지. 그냥 나 신체화 환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체화도 사실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굉장히 많은 과로 분과가 되어 있는데 그 과들 간의 어떤 학제 간 연구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참 부질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막 그렇게 엄청 심하게 발현을 하거나 그러긴 전이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피부 발진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가 엄청 가렵네. 전 항상 복부 쪽부터 발진이 시작했거든요. 피부가 왜 이렇게 가렵냐 이러고 막 박박박박 긁었어요. 등으로도 번지고 너무 가려워서 박박박박 긁고 엄청 빨개지고 그게 나중에 전신으로 퍼지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아마 아토피 피부염처럼 그렇게 발진이 이렇게 일어난 건데 정말 너무 가려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루푸스 관련 정보나 커뮤니티 자체가 너무 희소했고 병원에 다시 찾아갔죠. 류마티스 내과에 다시 찾아가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이제 맞아요. 제가 의증 진단을 받고부터 항말라리아제 복용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혹시나 이제 항말라리아제 알러지 반응일 수도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항말라리아제 복용을 끊고 스테로이드제랑 항히스타민제 알러지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러니까 제가 루푸스 이상 진단 받고 그리고 이제 피부 발진 생기고 이랬을 때 피부에 생기는 작은 상처 같은 게 진짜 막 한 달 내내 안 낫고 이랬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먹으니까 다행히 피부에 있던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새빨갛게 올라와 있던 발진들도 겉으로는 조금 잡히기 시작하고 그게 다 각질화가 돼서 다 이제 피부가 벗겨지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스테로이드가 가려움을 완화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냥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저는 미칠 듯이 가려웠고 수면약을 제가 상당히 그렇게 적지 않은 양을 복용하는데도 잠을 잘 들지 못할 정도였고 나중에는 수면약이 떨어졌는데 몸이 전신이 너무 따갑고 간지럽고 막 이러니까 밖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정신과 약을 받으러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사를 오면서 새로 옮긴 정신과가 대기를 기본 1시간에서 2시간 내지 2시간 반까지 해야 되는 병원인데 그 상태로 그 병원에 그 사람이 엄청 많은 병원에 1시간, 2시간 동안 앉아있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면제 없이 결국은 잠을 못 자고 너무 간지러우니까 잠을 못 자고 정말 24시간을 기준으로 한두 시간을 겨우 잤어요. 그래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고 새벽마다 그냥 막 오열을 했어요. 시간이 안 가는 게 너무 야속해서.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보내다가 잠을 너무 못 잔 상태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인지 제가 아이패드로 롤토체스 게임을 하다가 뇌전 발작을 일으켜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뇌 검사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하루 입원해서 온갖 검사 다 하고 다 막 했는데 다행히 내 신경에 문제는 없었지만 한 번 발작이 시작된 이상 다시 또 올 수 있어서 이제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왔고 좀 지나서 이제 뭐 더 이상 잠을 이렇게 그냥 방치해둘 순 없겠다 싶어서 그냥 또 새로운 병원을 찾았어요. 대기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곳으로. 새로운 곳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다행히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이제 자고 있거든요. 근데 가려움증은 여전해요. 지금 겉보기에는 거의 다 나았는데 가려움증은 여전하고. 근데 제가 사실 이거 너무 길게 얘기해서 좀 편집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저에게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루푸스이증을 진단받았고 거의 한 2달 정도, 3달 정도, 4달 정도? 정말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 그 이후에는 또 아마도 루푸스로 인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원래 취미도 정말 많고 좋아하는 것도 정말 많았는데 좋아하는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취미?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몸이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정말 꼼짝없이 집에 방에 그냥 누워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울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그냥 그러면서 계속 지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만은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할 때에는 전 항상 감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감정의 변화를 많이 느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한테는 정말 많은 욕망과 감정들이 있었고 저는 언제나 그 욕망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학회 활동을 하는 거, 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 취미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저의 욕망에 따라서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살다가 지금은 이 모든 욕망이 거세된 것 같은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너무 우울하고 그게 너무 슬프고 다시 즐거움을 느끼고 싶고 그냥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내가 그냥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다양한 감정을 다시 느끼는 걸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뭔가 먹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하는 것들, 그냥 먹는 거, 그냥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생활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고 지금 나에게 의무로 부과되지도 않았지만 그냥 하는 어떤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몇 달간의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갔거든요. 그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꼭 즐겁거나 재밌거나 뭐 뿌듯하지 않아도 그냥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유튜브, 일상 유튜브였던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도, 내가 굳이 내 일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리고 어떤 목적, 내가 유튜브로 잘 돼야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 없이도 그냥 하는 일. 나는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영상을 찍고, 하기로 했으니까 편집을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 그걸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 그런 걸 시작하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야기가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손으로 저거 찍었는데 제가 수전증도 심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참 보기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 영상이었을 텐데, 어쨌든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